상견례 당일 오후 2시. 지연은 거울 앞에서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정장, 회색 원피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 어떤 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괜찮아, 지연아. 그냥 평범한 만남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 민준이 차 키를 들며 말했다. 아버지는 좀 까다로우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의 시선이 자꾸 피하는 게 신경 쓰였다. 최가의 본가는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이었다. 입구부터 위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원의 소나무들은 수십 년은 좋기 묵어 보였고 대리석으로 포장된 마당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어서 오세요. 가정부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 최 회장이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싸늘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지연이 깊숙이 인사했다. 최 회장은 찻잔을 놓지도 않은 채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앉아! 짧고 냉정한 한마디였다. 지연은 민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30분간의 침묵과 모욕. 들었더니 김밥집을 한다던가? 최 회장의 첫 질문이었다. 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김밥이라! 최 회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우리 집 며느리가 길거리 음식을 파는구나.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아버님, 지연이는 정말 열심히. 닥치고 있어! 최 회장이 민준의 말을 막았다. 내가 아들 녀석 말을 듣자고 앉아있는 게 아니다. 최 회장은 다시 지연을 쏘아봤다. 내 부모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저는 고아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고아! 최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러니까 집안 배경도 없고 하는 일도 김밥이나 파는 것이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정부마저 발걸음을 멈췄다. 내 놈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망신이다. 최 회장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들 녀석이 뭘 잘못 봤는지 모르겠다만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주먹을 꽉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놨지만 손가락 끝까지 하얗게 변해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바라봤다. 최 회장이 마지막 모욕을 날렸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모욕을 삼켰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지연의 가게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작은 김밥집이었다. 지연이네 김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내부는 깔끔하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테이블 5개, 의자 20개가 전부였다. 사장님, 참치김밥 2줄이랑 단무지 추가요. 단골 대학생이 밝게 인사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속재료를 정성스럽게 올린 뒤 한 번에 말아서 썰어냈다. 단무지까지 예쁘게 담아서 내놓았다. 와, 역시 사장님 김밥이 최고예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만이 지연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다.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아저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김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들어왔다. 고급 양복을 입고 뒤에는 비서까지 데리고 온 모습이 주변 분위기와 너무 대조적이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분 누구세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지연은 순간 얼굴이 하얘졌지만 곧 진정하고 인사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구경 좀 하러 왔다. 최 회장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가게구나.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지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예의를 지키려 했다. 앉으세요. 뭘 드시겠어요? 아니다. 최 회장이 손을 저었다. 그냥 보기만 할 거다. 최 회장은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훑어봤다. 그의 시선을 받은 손님들은 불편해했다. 이런 곳에서 김밥을 사 먹는구나. 최 회장이 한 손님에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어때? 아, 네. 맛있어요. 당황한 대학생이 대답했다. 맛있다고? 최 회장이 비웃었다. 내 주먹밥이 우리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가게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손님들 앞에서 시아버지와 다툴 수는 없었다. 아버님, 여기서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몇몇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홀로 남겨진 지연. 최 회장이 떠난 후 가게는 썰렁해졌다. 남은 손님들도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떴다. 지연은 혼자 남은 가게에서 테이블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여보, 아버지가 가게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괜찮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혀 괜찮지 않아. 손님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갔어. 미안해, 지연아.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 볼게. 얘기해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를 제대로 지켜준 적 있어? 지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지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를 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을 굽고 밥을 짓는 모습은 여느 김밥집 사장과 다를 바 없었다. 사장님, 어제 그분은 누구셨어요? 아, 시아버님이요. 지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지연은 고마운 마음에 김밥을 하나 더 서비스로 넣어줬다. 손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조금 마음이 나아졌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지연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개인 사정으로 일찍 마감합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셔터를 내렸다. 지연이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타난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젖은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화장도 낮에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세련되고 도시적이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 3개가 일렬로 늘어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다. 벽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증과 여러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네, 지연입니다.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다. 낮에 다정한 톤이 아닌 냉정하고 전문적인 말투였다.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 미팅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자료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비밀스러운 통화들. 첫 번째 전화를 끝낸 지연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끝났나요? 네, 조건들 모두 확인했습니다. 특히 3조 항목 부분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정됐네요. 좋습니다. 내일 발표 준비는 어떤가요? 완벽합니다. 언론 공개는 예정대로 진행하죠. 지연은 달력을 보며 일정을 확인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하나 있었다. 프로젝트 D-Day라고 적혀 있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연입니다. 주식 매입건은 어떻게 됐나요? 아, 이미 처리하셨군요. 역시 믿을만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공개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화를 끄는 지연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긴 한숨을 쉬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연이 한 노신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노신사는 자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지연은 수줍지만 행복해 보였다. 지연은 서류철을 하나 꺼내 마지막으로 내용을 점검했다. JY 그룹 승계 관련 서류 일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김밥집 사장 역할도 끝나고 그녀는 옷장을 열어 한 벌의 옷을 꺼냈다. 고급 브랜드의 검은색 정장이었다.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 15년 전 고아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 서울 외곽의 한 고아원. 10살 지연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아이가 지연이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정장을 입은 노신사에게 말했다. 노신사는 JY 그룹의 창업자 조재영 회장이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조 회장은 지연이 읽고 있던 책을 봤다. 초등학생이 읽기엔 너무 어려운 경영학 개론서였다.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니? 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흥미로워요. 조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 입양 당일 지연아, 이분이 너의 새 아버지가 되실 거야. 원장 선생님이 말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조 회장을 올려다봤다. 정말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 회장이 무릎을 꿇고 지연과 눈높이를 맞췄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지연은 새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됐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야경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조 회장의 교육은 혹독했다. 오전엔 일반 학교, 오후엔 경영 과외, 저녁엔 외국어 수업. 주말엔 회사 견학과 임원진 미팅 참관이 일정이었다. 사업은 전쟁이다. 조 회장이 15살 지연에게 말했다. 적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네, 아버지.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밑바닥부터 알아야 한다. 김치 하나라도 직접 담가봐야 김치의 가치를 안다. 지연은 방학 때마다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음식점, 공장, 농장까지. 그 과정에서 김밥 만드는 기술도 배웠다. 18살이 된 지연은 하버드 대학교로 떠났다. 경영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고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읽는 법도 배워라. 조 회장이 화상통화로 말했다. 네, 아버지. 그런데 언제쯤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마라. 아직 너는 세상을 모른다. 조 회장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지연이 진정한 실력을 갖추길 원했고 동시에 그녀가 밑바닥부터 세상을 이해하길 바랐다. 대학 졸업 후 조 회장은 지연에게 특별한 미션을 줬다. 3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봐라. 재벌가 수양딸이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 왜요, 아버지? 진정한 리더는 백성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높은 곳에서만 살면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연은 김밥집을 시작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기 시작했다. 김밥집을 한 지 1년째 되던 해, 민준이 단골 손님이 됐다.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기저기서 배웠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주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조금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다. 지연은 그런 그가 편안했다.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에 안전한 상대였다. 연애 과정에서도 지연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 민주는 그녀를 정말 평범한 김밥집 사장으로만 알았다. 지연은 서재에서 조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3년간의 수행이 내일로 끝납니다. 사진에 대고 말했다. 이제 진짜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어요. 책상 위의 서류에는 JY 그룹 상속 발표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수양딸 김지연, 정식 후계자 지명이라고 쓰여 있었다. 조재영 회장은 1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유언에 따라 지연이 3년간의 서민 체험을 마치는 날, 그녀는 JY 그룹의 정식 상속자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JY 그룹은 건설, 유통, 교육 사업을 아우르는 대기업이었다. 자산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그룹이었다. 다음 날이 JY 그룹 상속 발표일인 것을 아무도 모른 채 최가에서는 큰아버지 생신잔치가 열렸다. 3대에 걸쳐 이어진 최가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제조업으로 성공한 집안이었지만 JY 그룹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다. 저녁 7시 최가 본가의 큰 안채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그리고 각자의 자녀들까지 총 20여 명이 모인 자리였다. 지연이도 왔네. 큰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요새 장사는 잘 되나? 네, 큰어머님.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지연이 정중히 대답했다. 친척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다. 모두들 호기심 반, 무시 반의 표정이었다. 아이고, 민준이 참 안 됐네. 김밥집 사장하고 결혼하다니. 작은 고모가 다른 친척에게 속삭였다. 그러게. 우리 집안 격에 떨어지는 것 같아. 사촌 영수가 맞장구 쳤다. 그래도 얼굴은 예쁘네. 근데 집안이. 막내 고모가 말꼬리를 흐렸다. 지연은 이 모든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친척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건강하세요? 응, 그래. 너도 건강해 보이네. 하지만 친척들의 태도는 냉랭했다. 지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분위기였다. 만찬이 시작되고 술이 몇 잔 돌았을 때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다들 우리 새며느리 봤지?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친척들이 지연을 쳐다봤다. 지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김밥집 사장이라고 들었는데 요새 장사 어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열심히? 최 회장이 비웃었다. 김밥 몇 개 팔아봐야 얼마나 벌겠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 텐데.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참았다. 아버님, 그래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정직하게? 최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안다고? 사업이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야? 저는. 조용히 해. 최 회장이 손을 들어 지연을 제지했다. 내가 말하는 중이다. 최 회장은 술잔을 들고 일어났다.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다들 잘 들어봐. 최 회장이 말했다. 이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 격이 떨어진다. 길거리에서 김밥이나 파는 애가 명문가 며느리라니 생각만 해도 창피하다.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지연을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최 회장에게 맞서지는 못했다. 그것도 고아 출신이라면서? 최 회장이 계속했다. 집안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하는 일도 김밥이고 이런 게 우리 집 며느리라니. 지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변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다. 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바닥만 쳐다봤다. 더 가관인 건 최 회장이 말을 이었다.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서 우리 민준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냐? 격차가 너무 나지 않나? 이때 지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지금까지의 순종적인 모습이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아버님,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뭐?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최 회장이 당황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드는 적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다. 뭐라고? 제가 김밥집 사장이라고 해서,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제 가치가 결정되는 건가요?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친척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지연이 일어났다. 그녀의 자세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고 위험이 느껴졌다. 내일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뭔 소리야? 너 지금 나한테 아버님, 지연이 최 회장의 말을 끊었다. 내일 오후 3시 JY그룹 본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해 보세요. 최 회장이 어리둥절했다. JY그룹?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내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지금까지의 순종적인 미소가 아닌 자신감으로 가득한 미소였다. 지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먼저 가 있을게.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지연아, 뭔 일인데? 민준이 당황했다. 내일 알게 될 거야. 지연이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누구를 지켜줘야 하는지도. 지연은 친척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저 애가 갑자기 왜 저래? 큰어머니가 중얼거렸다. JY그룹이라고 했나? 그 큰 회사 말하는 거야? 작은아버지가 궁금해했다. 최 회장도 마음이 불편했다. 지연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다. 내일 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JY그룹 본사는 5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이었다. 오늘은 창립 30주년 기념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동시에 조재영 회장의 후계자 발표가 있을 예정인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경제지, 일간지, 방송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장비를 준비했다. JY그룹 후계자가 오늘 발표된다는 게 맞나요? 네, 확실한 정보입니다. 조 회장 서거 일주기에 맞춰서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후계자가 누구일까요? 조 회장에게 친아들은 없다고 들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했다. 최 회장은 아침부터 불안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보, 어제 지연이가 뭔 얘기를 했다고? 부인이 물었다. JY그룹 본사에 오라고 했어.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서. JY그룹? 김밥집 사장이 왜 거기를? 부인도 의아해했다. 최 회장은 휴대폰으로 JY그룹을 검색해봤다. 창립 30주년 기념 협약식 및 후계자 발표라는 뉴스가 떴다. 후계자 발표. 최 회장이 중얼거렸다. 이게 지연이와 무슨 상관이지? JY그룹 본사 1층 로비는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각계 인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저기 현대 부회장님 오신다. 삼성 임원진도 왔네요. 굵직한 대기업 임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니 이번 발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최 회장도 정장을 차려입고 도착했다. 민준과 함께 온 그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빠, 지연이가 정말 여기 오라고 했어요? 민준이 물었다. 그랬다. 도대체 뭔 일인지. 최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다. Y그룹 50층 대강당. 3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무대에는 뉴 리더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Y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은 특별히 고 조재영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청중들이 술렁였다. 드디어 후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순간이었다. 조재영 회장님의 뜻에 따라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 정식으로 후계자를 발표합니다. 무대 옆쪽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대를 바라봤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JY그룹의 새로운 리더 조재영 회장님의 수양딸이자 정식 후계자를 소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다. 김지연 상속자님, 입장해 주십시오. 문이 완전히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연이 등장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최 회장의 입이 벌어졌다. 민준은 눈을 의심했다. 저게 지연이야? 민준이 중얼거렸다. 지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로 향했다. 그녀의 자세, 표정, 분위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김밥집 며느리가 아닌 10조 원 대기업의 상속자였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최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친척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어제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며느리가 순식간에 재벌 상속자가 돼 있었다. 지연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300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카메라가 그녀를 클로즈업했다. TV로 생중계되는 이 장면을 전국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JY그룹 상속자 김지연입니다. 다시 한번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기자들은 메모를 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옆에 앉은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다. 지난 3년간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다. 저는 김밥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서민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조재영 회장님의 뜻에 따라 3년간 일반인으로 살아보는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바빴다. 이는 경제계를 뒤흔들 대형 뉴스였다.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연이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진정한 리더는 밑바닥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 조재영 회장님의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시선이 최 회장에게 향했다. 카메라도 따라서 최 회장을 비췄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지연이 말했다. 지난 3년간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입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됐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밥이나 팔던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망신이다. 내 주먹밥이 우리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고 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고아 출신이라고, 집안 배경이 없다고, 그것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최 회장은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덕분에 귀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예상과 다른 전개였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다. 김밥집에서 만난 단골 손님들,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귀족이었습니다. 지연은 분위기를 바꿨다. 이제 JY그룹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다. 앞으로 JY그룹은 상생과 나눔을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김밥집, 치킨집, 분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개선과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두 번째로 교육 사업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가난하다고 고아라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저 역시 고아 출신입니다. 만약 조재영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과 투자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감동받은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연이 다시 최 회장을 바라봤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김밥집 사장도 재벌 상속자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지연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앞으로 JY그룹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했다. 최 회장은 박수를 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발표를 마친 지연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상속자님, 3년간의 가명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픈 할머니가 겨우 모은 돈으로 김밥을 사드시면서 맛있게 먹겠다고 감사 인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시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가족은 가족입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답했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한편 최 회장은 친척들과 함께 강당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친척들의 표정도 복잡했다. 형님, 어떡해요?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몰랐다. 정말 몰랐어. 최 회장이 중얼거렸다. 지연이가 정말 JY그룹 상속자였다니. 우리가 완전히 바보가 됐네요. 큰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충격이 컸다. 민준아, 너 정말 몰랐니? 아버지가 물었다. 네.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김밥집 사장인 줄만 알았어요. 지연은 마지막 질문을 받고 있었다. 혹시 남편분도 상속자님의 정체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남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3년간 완전한 일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결혼도 그 과정의 일부였던 건가요?
지연이 잠시 멈칫했다. 이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입니다. 신분을 숨긴 것은 죄송하지만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연은 따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최 회장과 민준을 만났다. 세 사람이 앉은 회의실은 조용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다. 지연아, 최 회장이 입을 열었다. 아니, 상속자님. 아버님, 저는 여전히 지연입니다. 지연이 말했다. 김밥집 사장이었을 때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동안 내가 아버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몰려왔다.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최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덕분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김밥집 사장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최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아라고 해서 차별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어떻든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지연이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품격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최 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처음이었다. 김밥집 사장이라고 해서,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너를 그렇게 대한 내가 정말 한심하다. 지연은 조용히 들었다. 더 한심한 건 최 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내가 JY 그룹 상속자라는 걸 알고 나서야 반성하고 있다는 거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버님. 저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재벌 상속자여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연아,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지연이 남편을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너는 대기업 상속자야. 격차가 너무 크잖아. 지연의 표정이 조금 서늘해졌다. 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 당황했다. 민준아,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김밥집 사장일 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진심이었어, 아니었어? 그때는 진심이었지. 그럼 지금은 내가 재벌 상속자라고 해서 달라진 거야?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겉모습, 직업, 재산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진짜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최 회장과 민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김밥집 사장이든 재벌 상속자든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에요. 지연이 다시 앉으며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정말로 평범한 김밥집 사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아버님, 지연이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만약 제가 평생 김밥집 사장으로 살았다면 그래도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최 회장이 입을 번긋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아, 너는 어때? 내가 계속 김밥집 사장이었어도 끝까지 사랑했을 거야? 민준도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조건부로 사랑하고 조건부로 존중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아니,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진중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말이 맞다. 김밥집 사장이든 재벌 상속자든 너는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바뀔게. 진심이세요? 지연이 물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민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겠다. 민준도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미안해. 나도 순간 흔들렸다. 너 말이 맞아. 내가 사랑한 건 김밥집 사장 지연이도 재벌 상속자 지연이도 아니야. 그냥 지연이라는 사람 자체였어.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 편에 설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내를 지킬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연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JY 그룹 본사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3년 전 조재영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이 회상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낮은 곳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할 줄 안다. 그녀가 두 사람을 돌아봤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요. 김밥집에서 배운 겸손함을, JY 그룹에서 배운 책임감을 모두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최 회장이 일어나 지연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며느리,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지연도 깊숙이 인사했다. 저야말로 숨기고 있어서 죄송했어요, 아버님.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드시죠. 지연이 제안했다. 제가 직접 김밥 만들어 드릴게요. 김밥! 최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이제는 정말 맛있다고 말씀해 주실 거죠? 지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최 회장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진정한 존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